사과가 언제 비싸던가요? 설이나 추석처럼 수요가 늘면 비싸지고 공급이 줄어도 비싸지죠. 달러도 그렇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 비싸지고 달러가 덜 풀려도 비싸지죠. 근데 요즘 달러가 부족할까요? We acted forcefully to get our markets working again. 주요 국면마다 달러는 계속 풀렸습니다. 최근 4년만 봐도 미국에 풀린 달러 9천조 원 가깝게 늘었습니다. 흔해졌으니 싸져야 할 텐데 정반대입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는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공급도 늘었지만 수요는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충분히 안전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달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 나라의 환율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가 유독 잘 나가니 너도 나도 미국 자산을 사는 겁니다. GDP로 보면 세계에서 미국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인데 증시 규모는 거의 절반입니다. 미국은 금리도 잘 쳐줍니다. 최근 내리긴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이율도 세니 누가 달러 환전을 안 할까요? 달러 수요 폭증의 배경입니다. 단 여기까진 다 같은 조건입니다. 한국에서 달러가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경기가 회복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또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여기다 정치 불안까지 엎친 데 덮쳤습니다. 1달러에 1,300원대도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세가 된 강한 달러, 비싼 달러 때문에 달라진 일상 의외로 많습니다. 그 구석구석을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10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누군가는 커피 수혈, 또 누군가는 생명수라고 하죠. 저도 하루에 3잔은 기본으로 마시는데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도 지난주 아메리카노를 200원씩 올렸습니다. 원두값도 올랐지만 달러 때문이기도 합니다. 커피 같은 100% 수입사는 원재료 값이 제자리여도 달러 값이 뛰면 국내 가격도 뜁니다. 지난해부터 커피 전문점들이 앞다퉈 가격을 올린 배경입니다. 자녀 둘이 캐나다 유학 중인 학부모도 달러 때문에 한숨입니다. 달러가 오르니 캐나다 달러도 올라 같은 50만 원을 송금해도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앞자리가 달라졌습니다. 환전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죠.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현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려고 하고. 3년째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응우옌 씨도 비슷합니다. 베트남과 달러가 무슨 상관일까 했지만 강달러의 이면, 원화 약세가 문제입니다. 한 10%, 막 15% 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또 붙여서 보내야 부모님이 같은 금액 받을 수 있으니까 이술 약속도 많이 줄이고. 달러 때문에 힘들기만 할까요? 달러 덕분에 기쁜 이들도 있습니다. 달러가 점점 비싸지니까 여윳돈을 달러로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게 하는 건데요. 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지금 달러 예금으로 그러면 1년 뒤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달러가 떨어지지 않고 좀 더 올라서 8대 환율도 1,45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39만 7,300원이 이제 이자가. 미국 금리가 높으니 달러 예금이 이율도 1%포인트 정도 높고 덤으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만기 때도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달러 보험도 인기입니다. 지난해 4대 은행에서 9천억 원어치 넘게 팔렸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 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달러 덕분에 투자 기회도 늘고 있습니다. 일명 미장, 미국장 투자는 기본. 트럼프 정책 중심의 그런 산업들이 잘 가는 거 보면 국내 증시를 볼 때도 전문적인 환차익까지 공부합니다. 반도체나 조선 그리고 전력 설비가 우리 수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그래서 좀 더 그쪽 섹터로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달러 값이 사상 유례 없이 치솟은 것입니다. 오늘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781원 70전. 1달러 700원대도 비싸다던 때가 있었는데 1,400원대가 익숙해진 요즘 강달러가 만든 격세지감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셀프 주유소에 차량이 모여듭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62원, 경유도 평균 1,500원을 넘었습니다. 경유값이 1,500원을 넘어선 건 8월 말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은 좀 되긴 하고요. 지금 달러값 올라서 앞으로 기름값 더 비싸지면 차를 이제 좀 타고 다니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유협회 등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국제 휘발유가는 배럴당 82달러에서 81달러대로 내렸지만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환율이 계속 2달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 겹치면서 국내 기름값에는 그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계속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환율에 따라 비용이 함께 오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율 급변동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계획이나 판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가격 변동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타격이 더 큰 건 중소기업인데 환율이 1% 오르면 손실이 약 0.36% 증가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역시 고환율 여파를 주시하며 사업계획 재조정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지난달 커피 가격은 8%대, 초콜릿은 10%대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좀 느껴지고 구매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700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주유할 때 보면 기름값이 조금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바뀌고 나서부터 그런 걸 느끼는. 커피, 초콜릿, 기름의 공통점 모두 수입품입니다. 국제 원가는 안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커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 물가를 또 자극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물가 걱정은 당연히 환율이 1470대로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인하 방침을 명시했고 총재 신년사에서도 신속한 움직임을 거론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겠지만 막상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걸리는 상황.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며 일단 멈춤을 한 건데 달리 말하면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로 경기를 조절한다면 정부는 예산으로 조율합니다. 통화정책은 하는 목, 재정정책은 정부 몫인 셈인데 이창용 총재는 재정정책, 즉 추경을 명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경 시기는 가급적 빨리, 액수는 15조에서 20조 원으로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졌을 수 있고 그걸 만회하려면 그 정도 규모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때마다 여야가 다투는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논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출범은 했지만 성과는 없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의식해 자신의 발언은 매우 경제적인 메시지라고도 말했습니다. 여야정 협의회를 두 티어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끼어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 총재는 최근에 상황 변화가 중대하다며 2월 경제전망 발표 전에 다음 주쯤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전에 없던 일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